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MB 박근혜한테 사죄할. 여러분, 윤칼세 TV를 보면은 어떻게 뭐가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 예측을 제가 하잖아요. 제가 질환중가요, 지질환중가요? 감옥에서 신음하는 이명박, MB라는 제목의 조마이뉴스를 했죠. 윤창중 완전 점쟁이야. 아무래도 이명박계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있대. 이명박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추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자. 제가 무슨 맨땅에 헤딩하고 무슨 뭐 메아리 없는 뭐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사실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불쌍한 주인공이야. 역사의 주인공이야. 응? 벌써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명박 대통령 불쌍하다 하는 국민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지금 수원지검 안양교도소 있잖아요. 안양교도소. 거기서 검사를 만나가지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이미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풀어줍시다. 네? 권성동이나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집권하면 사면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역풍이 크게 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성동이나 장제원이가 내가 명색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당신 뭐하고 있느냐? 당신네들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냐면
근데 대통령께서는 빠져 계세요. 그리고 당장 사면 복권으로 하면은 저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난리를 칠 거니까 그러지 말고 대통령은 빠져 있고 형 집행정지로 갑시다. 딱 그걸로 간 거예요. 형 집행정지로 갑시다. 이게 완전히 보이는구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는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 이거 봐라. 뭐 당뇨 합병증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권성동이가 딱 그냥 군부를 떼더라고.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2분 중 한 분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내가 권성동이 이 얘기 듣고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 풀어줘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했던 제가요. 금방 제가 후회했어. 어떻게 이명박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감옥에 간 게 어떻게 이유가 같아? 그 배경과 원인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냐가 형평성을. MB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엄청난 구원이잖아, 구원.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시작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는데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이가 당에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야. 빼앗아간 사람이 이명박이야. 경선 룰 바꿨잖아. 강제섭이 시켜가지고. 경선 룰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자격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명박이야. 경선 룰만 바꾸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 하는 거야. 먼저 경선 룰만 바꾸지 않았으면. 여론조사를 4대1로 만든 거 아니야? 여론조사를. 이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이른바 친박계를 완전히 작살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내내 싸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꼬투리 잡히니까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명박이가 자기 계보들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그런데 권성동이가 뭐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탄핵시키면서 이명박이가 탄핵 왜 시켰느냐? 아니 김무성이 혼자 40명을 모아가지고 박지원한테 갖다 줄 수가 있냐고. 김무성이가 뭔데? 김무성이가 무슨 힘으로 40명을 박지원이가 20명 가져라 했더니 40명 가져오라는 거냐. 바로 그 배후에는 뭐냐. 이명박의 영향력 행사, 이명박의 그림자가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집권할 때 이명박계 지금
윤석열 정권 잡은 그 이명박계가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재호까지, 응? 이재호까지 모여가지고 작당한 게 뭐냐? 그게 박근혜 탄핵이라고 보는 게, 이건 물어보지도 안 해도 알아. 이건 모여가지고 이명박계 모여가지고 박근혜 탄핵시켰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있다가 다시 윤석열 잡아가지고 정권 만들게 노냐. 그게 이명박계야.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야,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것.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석방이 되잖아요. 그럼 뭐 틀림없이 8월 15일 날 이제 사면할 겁니다. 슬그머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계가 또 모이는 거야. 이명박을 중심으로. 네? 틀림없이 또 모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살고 있는데 권성동, 장제원, 이재호 줄줄이 가가지고 윤한홍이 가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명박과 윤석열의 이 대립관계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모이다 보면 작당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정치인들이 모이다 보면 작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작당이. 나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거예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입에 올릴 건지 나를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품성으로 보면 어림없는 소리예요. 절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오해를 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런 말을 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지. 네. 이건 내가 볼 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사면을 할 걸로 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논의를 했구나. 그게 뭐냐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MB 사면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걸 그것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수원지검장이 하면 그만이니까. 네, 수원지검장이. 네. 자, 4번째, 5번째, 6번째로 달려갑니다. 자, 4번째입니다. 김건희 팬카페 사고 쳤다. 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네? 이게 김건희 이른바 팬카페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건희사랑이라고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명색이 변호사가 하는 건희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를 보니까 건사랑이라고 있는데, 건사랑.
이 건사랑이 회원이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해 보니까 94,051명의 건사랑이 회원이. 근데 이 세계일보가 이 건사랑의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봤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 밀집 지역의 상가 밀집 지역 그 건물의 2층에서 안경점을 하는 사장이야. 안경점. 이 사람을 세계일보 기자가 만났더라고요. 이 사람을.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이 건사랑의 운영자야. 운영자. 카페 매니저. 그러니까 바로 세계일보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게 언제냐면 어제 그저께예요. 그러니까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6월 8일 날 세계일보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건사랑 카페 매니저가 김건희 여사님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왔고 급기야 통장 여러 개로 김건희 여사의 악플러를 고발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생활비로 썼다. 써왔다. 정말 올게 오고야 마른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카페,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이게 화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보니까 이 카페 매니저의 인터뷰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를 여러 차례 회원들이 만났더만요, 보니까.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를 이 건사랑 회원들이 만나봤더니 언론에 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더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지켜줘야겠다고 회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겠네. 어제 제가 그랬나요? 어제 그저께인가? 이게 조중동의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기사에 들어가 보면 기존의 조중동 독자들이 쓰는 댓글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어디 알바생들이 이 댓글 올리는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김건희 여사 기사만 나면 바로 나오는 거야. 김정숙 뭐 어쩌고 막 김정숙 씹고 막 그다음에 뭐 오태가 난다 멋있다 막 이런 댓글이 막 순간 막 붙는 거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만 딱 나오면 거기에 가서 또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응? 이거 댓글 알바 부대 운영하는 것 같다. 이게 완전히 건희사랑하고 건사랑은 주업이 이거더만, 주업이. 네? 주업이. 그리고 그 안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있고 국민의힘 소식 이런 게 있어요. 그 카페.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 이건 순수하고 자발적인 모임이다. 근데 국민의힘 입당 당원 가입, 국민의힘 소식 이런 거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이건 완전히 여왕이야. 들어가 봤더니 여왕. 이게 지금 작년 11월, 12월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건사랑이라는 게. 지금 저 성남에서 그 안경점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근데 지금 회원이 94,570명이야. 그리고 전국에 지부가 있어. 전국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홍보하는 걸 보면 느끼해서 볼 수가 없어. 정말 MSG. 아지노모토. 일본말로 아지노모토. 조미료. 정말 큰일이구만. 큰일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의 김건희 여사는 제2의 유경수 여사, 네? 또는 제2의 제클린 오나시스, 그걸 틀림없이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워낙 자기의 이미지가 아작이 난 거야. 응?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그건 팬클럽 운영인 거지. 네? 이건 딱 들어가 보니까 인공 조미료를 갖다 그냥 퍼부었더라고. 인공 조미료. 이재명이의 개딸, 이재명이의 양아들에 들어가 봐도 이건 절대 순수한 모임이다. 자기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이 한다. 이건 이재명하고 이건 이재명 홍보 전이대야. 이른바 팬클럽을 빙자한 사실상 이재명 홍보 전이 된 거지. 개딸이고 양아들이고 하네. 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그 팬클럽도 이른바 자발적 순수한 모임임을 빙자한 나는 조직이라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바로 그 두 개의 팬클럽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6월 6일 날 공개적으로 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우비 챙겨주고 빗물 닦아주고 그리고 보훈병원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상위 용사들 또 보훈 그 가족들 위로하는 장면까지 보이게 된 거예요. 보훈병원에 왜 갔느냐? 보훈병원. 물론 김정숙도 갔어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언론 부해를 하더라고. 김정숙 여사는 왜 갔느냐? 이게 원조가 누구냐면 유경수 여사예요. 응?
유경수 여사. 소위 말하는 상위 용사들 뭐 도와주기 위한 활동 이런 거, 그 원조가 유경수 여사야. 이걸 지금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가 흉내를 낸 거지. 사실 영부인 팬덤의 원조는 누구냐? 그건 유경수 여사예요. 불멸의 유경수 여사예요. 근데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유경수 여사를 흉내낸다고 김정숙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흉내가 낮습니까? 흉내를 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한두 번 하다가 때려쳐버린 거지. 그냥 감이나 깎고, 청와대 관저에서 감이나 깎고, 아이고, 나 스타일 안 맞는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김정숙 여사보다도 차원이 다른 거지. 네? 제가 김건희 여사를 분석을 했잖아요. 주도 면밀하고 지능적이고 과감하다. 그런데 지능적이지만 하면 지능적이 머리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표 세운 거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 주도 면밀해야 돼. 그러면서 과감하게 턱턱 넘어가거든. 딱 김건희 여사 엄청나게 과감한 사람입니다. 턱턱턱턱 건너뛰잖아요. 하하, 이야. 이게 뭐야? 김건희 팔아가지고 돈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이건 정말 붙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맞아도 진짜, 이게 지금 엄청난 화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다 봐왔거든. 23살, 22살에 어머니가 1974년에 돌아가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생이시잖아요. 22살에 퍼스트 레이디 대역을 하면서 이런 것의 병폐를 많이 겪었거든. 사실은 영부인 팬덤의 원조가 유경수 여사고,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팬클럽 정치, 팬덤 정치의 효시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 그게 박사모였거든. 박사모.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박사모를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이건 제가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청와대 들어와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미 만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 건사랑의 매니저가 만나보니, 접해보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났다는 거지.